네,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소통형 취업 강의, 준호 폴로의 현대건설 채용 공고 및 자소서 문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토목 플랜트 분야 외국어 우수 인재 채용, 당연히 이제 해외 채용이었죠. 채용 공고인데 한 번씩 하나씩 볼까요? 뭐 어떤 인재를 뽑는지. 어, 한번 봅시다. 토목, 기계, 화공. 예. 해외 프로젝트 업무 지원, 직무 관련 기술 업무 수행, 영문서 작성 및 통번역 업무, 그리고 본사, 종로구. 네. 이제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이제 여기서의 어떤 사람을 이제 좀 뽑으려고 하는지 타겟팅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수준의 영작, 예, 감성이 회화가 가능이다. 뭐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본사랑 연결되는 이제 그 이제 미들 쪽에 음, 지원 성격의 업무를 이제 하는 걸로 딱 보여지네요. 음, 계약직 또는 정규직. 뭐 이제 경력직을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또 얘기죠. 음, 네, 아마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좋은 회사일 겁니다. 뭐 건설사 중에서도 꽤 상위권에 있는 회사고, 뭐 급여나 복지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본사랑 이제 실제 그 해외에 있는 이런 사업하는 팀이랑 그 왜냐면은 그 해외에 직접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들을 다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제 본사랑 커넥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긁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네, 비교적 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단순한데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알람을 해놨더니 알람이 울렸네요. 아 죄송하고 일단 순서를 한번 볼까요? 지원 동기, 관련 지식 및 경험상, 성격 및 생활 신조, 자유 기재, 영문 작성. 근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유 기재 뭐 영문 작성이라 그래서 이 영어로 이거 잘 써야지. 네. 굳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예, 이게 중요한데 이 순서가 딱 순서대로 돼 있네요. 아주 정직한 회사네. 예.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문 작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에너지는 여기도 영문이네요. 근데 여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는. 예. 이게 왜냐면은 어 일단 뭐 포커스를 봤을 때 뭐 영문 작성 능력을 보겠다는 건데 얘도 영어로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임팩트 있게 좀 써야 되고요. 결국에는 뭐냐 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요즘에 잘 나가죠. 이런 반도체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그 중화학 중공업 산업의 수출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예.
화학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이지 사실 안정적으로 쭉 꾸준히 캐시가 나왔던 산업은 이제 중화학이랑 이제 중공업 분야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추가로 건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건설 시장에 그를 이제 이렇게 부채로 막 키워놔서 거품을 만들어 놓고, 예, 거품을 뭐로 만들었다? 금리를 낮춰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내수 시장을 이렇게 금리를 낮춰서 만들어 놓고 현대 건설사 같은 뭐 대우건설사 같은 우리나라 여러 건설업체들의 고용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막 진 거예요. 막 지치고 뭐 전세도 하고 아파트로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수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먹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냐? 최근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아파트 불패 신화를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이제 서서히 올라갈 거고. 이제 이런 위기에서도 상위, 하위 여러 개의 건설사들은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상위 메이저 건설사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토목 볼까요? 플랜트랑 토목 사업인데 어 이제 뭐 대형 건설만 한다는 거죠. 중요 이제 프로젝트만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어 이런 산업 자체는 유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 왜냐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사우디나 이제 중동 같은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런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중공업이라든지 배 만드는 거라든지 어, 이제 뭐 그 해당 그 나라의 상징적인 건물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나름의 그 나라의 발전이 될 만한 큰 건물들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가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시기에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연 동기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라면은 최근 어 이제 국제 유가는 올라가고 이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의 수익성은 저하될 것으로 본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그 본질적인 설계나 시공 능력을 키워서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서서히 유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중동이나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새로운 건설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원 동기를.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해외 산업에서만큼은 어떤 분야에 특화돼 있고 그 분야에 특화돼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대학 시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만 했지만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 어, 이제 이런 그 시사 관련된 생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지원 동기에 다 당연히 녹아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건설사는 아, 그 전자공시 가서 매출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 아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제 내수, 국내 건설에 의존을 하고 있을 텐데 약간 이제 이거는 메이저가 아닌 비메이저 회사들이 아마 내수에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이제 규제가 시작되면은 침체가 되겠죠. 근데 현대 건설 같이 나름의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이제 해외 건설에 대한 이제 그 경험이 좀 이렇게 축적돼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그런 많이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수주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있는 회사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인정 좀 공부 학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 패스트 무버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거를 이제 모방하는 걸로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개념 설계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 예전에 그 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사들이 이제 플랜트 산업이나 이런 데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빨리 다른 나라의 설계를 사들여서 이제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빨리 사들여서 그 사들이 그 개념 설계만 사들인 다음에 그걸 빨리 짓는 연습만 한 거예요. 빨리 이걸 우리 거화 시켜서 근데 실제 여기 근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설계되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결과만 내는 걸 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건데 왜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나 설계를 만들려면 뭐 일본의 장인 정신처럼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제 그게 근본 핵심 기술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 이런 그 건설사들이나 중공업사들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미국이랑 일본,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선진국들이 다 가지고 우리는 다 로열티만 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빨리 하는 것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기술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으로 현대건설이 그래도 이 개념 설계 부분에서의 어떤 좀 진전된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찝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원자라면 현대건설을 파고 또 파서 그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설계 부분, 본질적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요소를 찾아낼 거예요. 그거를 지원 동기로 적고, 그거를 그 현대건설의 전략이라고 이해하고, 내가 그 전략에 맞는 인재다라고 설명만 하면 현대건설 합격입니다. 이건 100%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원들도 알고 그 안에 있는 내부에 너무 높은 직급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건설이 이런 그 개념 설계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딱 먼저 적어주고 딱 파고들고 왔으면 얘는 다르다 합격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답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는 말 믿고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런 현대건설의 핵심적인 거를 파악을 한 노력이 들어간 자소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원 동기. 똑같죠? 지원 분야에 대해 관련된 관험사항. 그냥 이거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 네. 이거라고 난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비해서 나는 뭐 그 건설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해외 동향도 파악했고 아니면 꾸준히 뭐 영어 회화 스터디 가면서 이런 그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사들은 나는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화 능력 계속 키우기 위해서 했다. 해외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랑 그냥 누구나 다 어학연수 갔다 하고 영어 능력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 한 거랑은 다른 겁니다. 시작 자체가 다른 거고 어휘 자체가 다른 거고 사람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해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지원 분야 관련한 분야에 이제 이런 산업적인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조금 앞에 버무려 준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아래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성격 및 생활신조인데 현대 건설이 좋아하는 성격 및 생활신조 쓰지 마세요. 생활신조는 뭐다? 다른 말로 가치관. 그리고 성격은 뭐다? 업무상의 성격. 장점을 써야죠, 당연히.
나의 업무상의 성격 중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뭐다?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나는 빡센 사람입니다 라는 성격을 쓰는 겁니다. 나는 졸라 빡세다. 나는 뭐 하나 파고 들면은 뭐 책 20권도 보고 10권도 본다. 하나에 꽂히면은 그런 성격을 적어주시고요. 빡센 사람임을 증명해 주시고 학점이든 뭐든. 그리고 생활 신조는 뭐냐면 나의 가치관은 실패를 어떤 멘탈로 극복하느냐. 그거에 관련된 생활 신조를 적어주세요.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되는 방법 하나만 찾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생활 신조고 저는 어디 가서라든지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계속 끊임없이 압박을 해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을 선호를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적어주시면 되고 이 자유기재는 이제 어떤 내용을 쓸지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지원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직무상의 설득을 더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못 썼던 내용 중에 이제 지금 이 해외 플랜트 어, 이거나 이제 이걸 자기 타겟팅을 정했으면 내가 당연히 이 둘 중에 타겟팅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만약 토목 엔지니어다, 기계 엔지니어다, 화공 엔지니어다. 그럼 그거에 맞는 자기만의 어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그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면 힘들게 자격증 땄던 거 쓰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 경험을 했다는 사례를 좀 치열하게 한 부분들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천자 이하라고 하면은 500자 500자 해가지고 영문으로 두 가지 사례를 적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런 경험도 했고 이런 경험도 했다라는 것을 아시겠나요? 500, 500자로 정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순서는 1, 2, 3, 4다. 그리고 1번은 매우 중요하지만 4번을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쓸 필요는 없다. 근데 1, 2번 중에서 제가 말하는 1, 2번 안에는 이거 산업에 대한 이해랑 그 현대건설의 개념 설계, 정말 근본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서 임원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답만 알려드리고 됐었던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 최종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을 바를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 아무리 스펙이 차고 넘치는 이런 경쟁자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마인드랑 이런 파고드는 게 파고드는 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대치를 파고들어서 꼭 면접 때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는 자소서를 쓰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 커리큘럼 이제 계속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서 좀 오래 걸리고 네, 일단은 이런 전액 무료다 여기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도 하니까 문제 와주시면 좋겠고 네, 그룹방 강의 추천도 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